대한항공 자회사이자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포항공항에 새롭게 취항했습니다. 김포와 제주 두 개 노선을 운항하는데 침체됐던 포항공항이 새롭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2년 연속 태풍 피해를 입은 영덕군 강구에서 수해 방지를 위한 배수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데 발파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대한항공 자회사이자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포항공항에 새롭게 취항합니다. 김포와 제주 등 운항 횟수와 시간대가 예전보다 다양해져 공항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항공교통 이용도 더욱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김포 운항 중단에 이어 올해 2월 제주 노선까지 운유에 들어가며 개점 휴업 상태였던 포항공항. 대한항공의 자회사이자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포항공항 취항을 결정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김포 포항과 포항 제주 두 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김포 포항 노선은 오전 9시 김포 출발과 오후 7시 포항 출발의 왕복 1회 노선을 운영합니다. 포항 제주의 하루 2회 왕복에서는 포항 오전 오후 출발, 제주 오후 출발 등 시간을 고루 배분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운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대한항공 요금에 비해 20-30%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도 가격이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여러 번 있는 그 운항 노선을 이용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공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도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공항 주차장이 무료이다 보니 장기간 여행을 할 경우 다른 공항에 비해 이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5개 항공업체와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지속 가능성이 높고 사내 유보금이 가장 많은 진에어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호선을 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지역으로 좀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포항공항은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진에어 등은 오는 20일 협약식을 거친 뒤 31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초의회 일탈 행위로 무용론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지방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의무조차 방기한 경북 기초의회가 적지 않습니다. 시정 군정 질문, 5분 발언, 조례 재개정과 같은 의정 활동을 들여다보면 세금이 아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경북 기초의회. 2018년 말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구태 등으로 의원 자질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의회마다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자리 싸움, 돈봉투 살포 의혹 같은 말썽과 잡음도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정 활동마저 저조한 곳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2년 가까이 경북 지역 시의회 시정 질의 횟수가 의원 1명당 평균 1회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상주와 구미, 영주, 영천, 포항 경산시의회 6곳입니다. 5분 발언과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대표 발의 건수도 한 건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군의회 가운데는 사정이 더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고령군의회는 군정 질의와 5분 발언이 한 건도 없었고 청송군의회, 칠곡군의회도 군정 질의가 아예 없었습니다. 군의회 의원 1명당 5분 자유 발언 횟수는 울진군의회 외에는 모두 1회 미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활동이 식물의회 수준임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이고요. 경상북도민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의회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의회 공론장으로 단체장들을 불러 정책의 공과를 따지고 물을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사람 제대로 공천을 하고 제대로 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 끊이지 않는 기초의회 무용론을 잠재우려면 의원들 스스로 구태를 뿌리 뽑고 의정 활동으로 증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근 청림동 주민들이 15일 저녁 제철소에서 또다시 검은 분진이 주택가로 날아들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분진이 차량과 집을 뒤덮었다며 포항시와 포스코에 피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측은 이 검은 분진을 수거하고 제철소에서 발생한 분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분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청림동과 송도동, 해도동 일대에는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그라파이트 성분의 검은 분진이 날아들어 포항시가 포항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현재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경주의 유명한 유적지자 관광명소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동궁과 월지입니다. 동궁은 태자가 머물던 곳으로 알려졌으나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궁 위치를 두고도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1974년 준설 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동궁과 월지 발굴이 본격화됐습니다. 사적 18호 명칭도 임해전지에서 지난 2011년 동궁과 월지로 바뀌었습니다. 동궁의 성격을 두고 학계에서는 토론이 한창입니다. 다수설은 태자가 거차던 궁이지만 왕이 머물던 곳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삼국 4기에 왕이 임해전에서 8번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모두 왕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안압지와 월지궁은 태자가 아니라 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동궁의 위치를 두고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주요 건물지가 많이 확인된 서편이 다수설이지만 글자 그대로 월지 동쪽이라는 설, 그리고 서편인데 현재 확인된 건물지는 아니라는 의견 등입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성격으로 추정한 동편 유적지 북쪽과 남쪽 간에도 차이가 있음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가지구와 나지구의 기능과 이제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발굴 조사가 더 진행되면 동궁의 기능과 위치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 연구 주제들을 잡아보는 것이 오늘의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동궁의 규모 등이 규명되면 중단된 복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2년 연속 태풍 피해를 입은 영덕군 강구의 배수터널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파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터널 반대쪽 해안가 주민들이 안전대책과 함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터널을 뚫으려는 영덕군은 다급해졌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영덕군 강구에서 산속을 700여 미터 관통해 바다까지 배수 터널을 뚫는 공사 현장입니다. 발파 작업 초기 인근의 오래된 공동주택 외벽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터널 반대쪽 해안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터널 굴착 준비 과정부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해 주택에 금이 가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더욱이 바닷가 쪽에 가로 6m, 세로 5m가 넘는 배수구가 설치되면 가뜩이나 해안도로보다 낮은 곳에 지어진 주택들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터널이 이렇게 크게 뚫려버리면 물이 초당 54톤의 물이 쏟아지고 지금 파도가 원래는 태풍 오면 저 도로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물이 54톤하고 만나서 어떻게 될지는 인근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에 따라 영덕군은 추후에 배수구 양쪽으로 옹벽을 설치하기로 했고 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에는 없어도 저희가 수리 계산서로다가는 문제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저 보여달라고 하면 가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편
당초 발파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주민들은 이제는 진동과 소음이 줄었지만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영덕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영덕군은 상습 침수 지역의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는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터널을 뚫어야 한다며 공사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말까지 이 터널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주민에 대한 대책은 안전 옹벽이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물리적으로라도 공사를 막겠다고 밝혀 예정된 공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14회 포항시민체전과 제20회 통일기원 해변 마라톤 대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와 포항시장배 시도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 포항시장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포항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등 체육 행사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상급 학교 및 프로팀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K리그 유스 챔피언십 대회와 전국 고교 야구 대회, 충무기 전국 중고등학교 사격 대회 등은 당초 일정대로 정상 개최합니다. 지난해 영남권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관광지는 영덕 강구항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주요 관광지점의 방문객 수를 조사한 결과 강구항은 366만여 명이 찾아 용인 에버랜드와 순천만 등에 이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료 관광지에 대해선 입장권 발권을 기준으로, 무료 관광지는 센서 등의 기계식 조사와 사전 예약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복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은 가운데 크게 덥지는 않았습니다. 일요일 장마전선이 다시 영향을 주기 전까지는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든든한 보양식은 챙겨드셨나요? 초복이 이름값을 제대로는 못한 것 같습니다. 크게 덥진 않았는데요. 대기 상층에 영하 7도가량의 찬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물러가는 7월 말부터 본격 더위가 시작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내일도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만 잔뜩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다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 18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날이 이어지고 일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상품권이 적극 활용되면서 올해 도내 시군들이 발행한 상품권 발행 잔액이 7월 현재 6,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